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드디어 시청률 2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매력을 마구 발산해주시는 배우님들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작가님까지 모두의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심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작가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심결에 알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 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댓글과 이야기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를 맡은 박은빈 배우님은 연기를 하시면서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요. 바로 김밥. 우영우 김밥인 아버지의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을 땐 세로로 먹고 있는 영우. 하지만 다른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을 땐 가로로 먹고 있죠.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모르는 음식 재료가 쓰였을까봐 꼼꼼히 확인하려는 영우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 김밥은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경계 없이 세로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김밥을 먹는 방향으로 늘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영우가 누구보다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버지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었던 것. 어떻게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지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영우의 친구 동그라미.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이름이 참 별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왜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라마 속 영우의 자폐 스펙트럼을 잘 표현해주는 디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디테일에 대한 설명은 댓글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린 시절 유난히 동그란 물건에 집착한다고 하는데요. 뚜껑, 바퀴와 같은 둥근 물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각이 없고 둥글기 때문에 각이 있는 물건처럼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흥분을 하게 된다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이 주요 특징인 것처럼 동그라미가 생활 반경 속에 항상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영우의 가장 친한 친구 동그라미는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학창시절 동그라미가 영우를 도와준 이후 영우는 동그라미에게 너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우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 같은 존재, 동그라미. 그래서 이름이 영우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그라미로 설정된 듯 보이네요. 안전한 울타리, 동그라미가 있다면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도 있죠. 왜 수연은 봄날의 햇살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사실 수연은 영우의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 도와주었다가 늘 1등을 하는 영우를 보며 현타가 세게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수연을 권모술수 권민우는 강자인이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죠. 권민우의 뒤를 이어 수연 역시 도와주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엔 또다시 영우를 발견하고 도와주게 되죠. 영우가 물병 따기를 힘들어할 때도 지켜보다가 안 되면 도움을 주고 큰 소리에 자신 역시 놀랐지만 항상 영우를 먼저 보살피던 수연. 늘 영우가 밥을 먹었는지 묻는 수연은 비록 영우가 물어봐주지 않고 하나뿐인 친구가 동그라미라고 말해 서운함을 느끼지만 영우에게 티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다 수연에게 영우는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만큼 수연도 많이 놀란 모습이죠. 혼자 애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운해했던 수연을 사실 로스쿨 다닐 때부터 영우는 알고 있었는데요. 바뀐 시간표, 휴강 정보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지 못하게 애쓰고 영우의 최애 음식 김밥이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 영우가 자신이 고래였다면 엄마가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속상한 물음에도 수연은 어설픈 위로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정말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백화점 장면인데요. 수연과 영우가 백화점에 방문해 구경을 할 때 주변을 보면 모두 엄마와 딸이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수미와 영우의 서사의 이야기가 포함되었지만 수연의 엄마 같은 포근한 마음씨를 볼 수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모습에서도 수연이 있는 방향에는 엄마들이, 영우의 방향에는 딸들이 서 있었는데요. 평범한 모녀들처럼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영우를 백화점에 데려와 엄마처럼 함께하는 모습은 수연 방식의 위로 같아 보입니다.
또한 권모술수의 영우 모함이 시작되며 수연의 적극 영우 지키기가 시작되었죠. 권민우는 영우를 강자라고 칭하며 왜 보호받고 도움받고 대우받아야 하는지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낙하산이라며 글까지 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영우가 자폐이지만 뛰어난 기억력과 센스 있는 판단력으로 시니어인 정명성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재판 때마다 활약하는 모습에 배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봐준 것이 아닌 영우 스스로 이뤄낸 것인데요. 권민우야말로 평범한 인물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인물이죠. 천재이기에 갖고 있는 영우의 장점을 자폐라는 것으로 눈을 가려버린 권민우. 권민우라는 캐릭터는 영우가 자폐이지만 공부를 잘하고 자신과 같은 곳 한바다에 있고 뛰어난 센스, 판단력을 갖고 있어 늘 자신을 이기는 강자라 생각해 배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모습은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 판단하는 저열한 생각을 갖는 요즘 사람들을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이 짊어진 짐덩어리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민우는 영우의 자폐라는 특징을 배제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영우의 아빠가 영우가 늘 1등을 하고 천재이지만 자폐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바다 대표 선영과 이야기하며 절실히 드러났죠. 또한 펭수 이야기에서 자폐아가 의대생을 죽였다며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는 댓글로도 요즘 사람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우를 볼 때마다 공평을 강조하는 권민우는 공정과 공평을 착각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만드는 캐릭터입니다.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을 접하며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편견, 알지 못해 배려하지 못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작가님과 배우님들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동글동글 동그라미처럼 마음에 힐링을 주는 드라마로 남길 바라며 영심이의 드라마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